6번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 말소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격려했어요. 근데 이거를 말소 신청을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말소가 됐어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죠. 필요하니까 얘가 얘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없애버렸으니까 채권자한테는 당연히 뭔가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대요. 그 다음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 신청과 인과 각하되지 않았다면 실행의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예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제3자가 아니랍니다. 등기 신청이 각하가 됐어요.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각하되지 않았다면, 만약 각하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뭔가 등기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등기가 실행될 등기의 이해관계인이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됐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었어. 이거는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죠.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 법원에 보내고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이의신청 사실을 이해관계 있는 얘네 보내야 된대요.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있겠죠? 저당권자. 저당권에 그러면은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을 누가 양수를 했어요. 그리고 양수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설정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도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는 손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기에 말소 신청이 있어 소정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특락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등기에 말소 신청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첨부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해관계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 처분에 말소 이거를 한 등기 의무자는 거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어요 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도 거기다 대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소정의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짧은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이거 하는 거라 좀 짧아도 빡세죠. 외웠으면 쉬운 거고 못 외웠으면 어려운 거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 정보상 갑이 등기 권리자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을이 권리자인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거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건 8호에 해당됩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등기할 것이 아닌 거라는 건 이거는 법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전세권, 농지를 전세권으로 설정하다는 건 이런 거는 아예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청 정보상 갑이 등기 권리자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을이 권리자다. 이거는 그냥 서류상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판결서 정보 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틀렸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90년 이후에 대해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이래도 판결 정보내 무조건 검인은 받아야 돼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가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인 소유 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 증명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뭐로 인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거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거를 이제 양도하는 거죠. 왜?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고 가등기에 그러면은 이전 등기도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매도인인 소유 명의인의, 그러면은 그거를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전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매수인일 거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여기에 매도인의 승낙 플러스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말 그대로 저한테 소유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거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니까 매도인도 저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 토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고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어가는?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여기에는 토거허가 필요하다. 가등기에는 보통 이런 서류라던가 뭐 검인이라던가 뭐 이런 게 가등기 말고 본등기 할 때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게 하려고 가등기 때도 필요하냐 이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라 토거가 필요할 때는 가등기일 때도 제출해야 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신탁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 법인한테 부동산을 신탁했어요. 그럼 학교가 지금 학교한테 부동산을 신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을 해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은 관할청에 허가가 필요하다. 학교 부지 같은 거는 굉장히 국가에서 빡세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민집 때 수업 때 들었는데 학교가 폐교가 돼도 그 부지나 이런 거를 팔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통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거는 매각이잖아요. 민집에 따른 매각. 그 말은 경매로 넘어갔던 소리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자, 9번. 집합건물 소유의 관리, 법률에 관한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뜻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용부분이라는 거 뭐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복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노인정이 될 수도 있고 주민 뭐죠?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뜻의 등기는 규약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한 구분건물 또는 부속건물 구분이나 부속건물이라는 건 독립된 건물이란 소리죠.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구분 건물이랑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이라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등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기 기록. 자, 여기가 공용부분이에요 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다가 이건 공용부분입니다 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하고 소유권, 그 밖의 권리 이런 거는 이제 공용부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아까 2번이랑 비슷하게 어쨌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을 하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권리에 대해서 일단 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오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그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공용 부분이라는 그 등기를 신청하고 그 외 소유권이나 이런 거를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약간 그런 거죠. 복도 같은 경우 우리 집 아파트에 복도 평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유라고 만약에 그 구분 건물 우리가 공유자라고 했을 때 내가 집을 판다고 해가지고 이 복도 부분이랑 혹은 주차장 부분이랑 집 부분이랑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은 등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꼭 거기다 복도 얼마, 주차장 얼마, 엘리베이터 얼마 이런 거 써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이거 이전 등기로 되게 바꿔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전 등기 아니고 보존 등기. 자, 10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라 간단할수록 외워야 되는 문제라 했죠. 장부의 보존기간이 다른 경우 이의신청 서류 편철장 10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결정 원본 편철장 10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5년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 등 편철장 얘도 10년 기타 문서 점수장 얘도 10년 그래서 답은 3번 11번 등기 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에 한 명이 불가피하게 빠져야 될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럼 부득이 한 명, 남은 한 명이 이제 그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특별 대리인 같이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을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자,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성년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반대되는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년 후견인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의 위임에는 등기 신청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처분 위임장의 원본 환부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이 포함된다. 이거 아니죠. 취하도 복대리인도 원본 환부도 전부 다 특별수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 신청 위임에는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요.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3조에 위반된다. 이건 맞는데 이것도 되게 그 정답 선지로도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답 선지, 오답 선지 이렇게 관계없이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보수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어쨌든 법무사가 아닌 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 신청 업무를 하게 되면 이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12번. 등기부와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의미한다. 틀렸어요. 이건 등기 기록에 대한 얘기예요. 맨 처음엔 진짜 답을 보고도 해설을 보고도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막 이랬었는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관해 가지고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사용된다. 이 얘기고요. 등기 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 소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이 없을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 기록상 토지, 지적 공부상 토지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은 이거를 등기 관서에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은 일단 등기 명의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다르니까 빨리 와서 신청 이거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을 기록하되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뭐 이런 걸 기록하는데, 만약에 부속 건물이 딸려 있다 그러면은 그 표제부에다가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도 함께 기록해 준다고요.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영장이 나와도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이런 선지들 간혹 나오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밖으로 옮기는데 웬만하면 이제 밖으로 옮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공동근저당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차권이 만약 대지권이다. 그러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대지권을 임차권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과 묶어가지고 이거를 공동저당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임차권이 대지권이라. 근데 그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해서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갑 부동산의 소유자와 을 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아니죠. 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 부동산하고 을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소유권, 이거는 지상권 묶어가지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얘의 소유자
얘의 지상권자 이게 동일인이어야 하냐는 말인데 이거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무자가 이렇게 공동근저당으로 신청할 때 의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대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만을 인수하고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종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자, 공동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뭐 두 개의 부동산이 있다 치면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만을 인수해요. 그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채무자를 변경을 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통째로 묶어가지고 공동저당권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 부분만 내가 변제하고 채무 인수를 할 거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당권 변경 등기 해줘. 이 부분만. 라는 거 불가능하다. 통째로 해야 된다. 집합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 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집합 건물이 하나 있고 이 대지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설정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 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여기다가 저당권 추가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그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니까. 구분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추가 저당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분 건물, 이 건물하고 대지권을 일체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대위자가 등기 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 정보 외에 집행부분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등기를 대신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대위자 차순위 저당권자 대신 신청하는 사람 대위자가 권리자가 돼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이게 여기에 배당표도 필요하다. 앞뒤가 있을 텐데 다 자른 부분 판례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힘들긴 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겠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저 변경 등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저 이거 변경할 건데 일단 가등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맨날 헷갈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전의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등기가 맞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등기 전에 일단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가등기가 된 다음에 여기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개시 결정.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있었거든요. 가압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병 명의의 가압류 등인가 순차 격려된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을의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일단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고 병의 가압류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을이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 게 아니고 갑이 그냥 소유권을 줬어요.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한테로 소유권 이전 격려받은 경우 이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죠.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했고 그러면 뭔가 채권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의한 만족은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그 혼동으로 소멸되진 않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자,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등기 명의 표시인의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가등기가 있고 이거를 말소 신청을 해요. 가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가등기 그 명의인이 만약에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말소 신청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명의인이랑 여기 신청서에 쓰는 명의인이랑 다를 거잖아요?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한 다음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내가 걔야, 나 개명했어 라는 거를 같이 이제 증명 자료를 주게 되면 굳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보전에 가등기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어요. 지상권을 했겠죠. 그리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직권말소를 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직권말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